예, 제가 오늘 준비한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것만 알면 나도 전문가. 뭐 사실은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짧은 내용 안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문제되지 않는 부동산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집값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자리, 교육, 환경. 이 4가지만 알고 계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문제되지 않은 그런 부동산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4가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곳 또는 많아질 곳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교통과 일자리 부분은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직장하고 얼마나 근접한지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또는 부동산이 얼마나 직장과 근접한지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직장은 곧 말 그대로 일자리와 교통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 수송 분담률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또는 왔다 갔다 거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이용하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버스 비율이 현격적으로 높았고 버스 승용차가 좀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고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수송 분담률은 보시면 알지만 전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승용차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고 버스는 중간 그리고 택시 또한 이제 하락 추세고 말 그대로 전철 특히나 많은 그 교통편 중에서 전철이 갈수록 더 중요하고 많이 곽강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철 역세권에 위치를 해야지만이 가격 상승도 동반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철 역세권의 개념은 지하철 개통이 이제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많이들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특히나 새롭게 생겨날 그 지역에서 500m, 540m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갈수록 멀어질수록 가격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역세권이라는 건 다들 좋아는 하지만 막상 또 내가 준비를 할 때는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그리고 내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벗어난 걸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540m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중에서도 핵심 사항 바로 강남 접근성입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도 포함이고요. 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곳들이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다른 곳들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르고 좀 더 수요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강남에 얼마나 근접하냐 아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통 같은 경우는 고임금 쉽게 말씀드리면 고급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값 또한 비싸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의 유명한 지역들,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하나에서 보자면 강북 도심,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좋아질 용산이라던가 종로 같은 경우가 강북 도심에서 중심권이고요. 여의도 그리고 강남 쪽이 이제 서울 3대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수요 때문입니다. 고급형 일자리 그리고 대형 기업들이 다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동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또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육적인 부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와 학원이 이제 선호받는 유명한 곳들의 학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로 옆에만 있으면 근거리 배정이라고 알아서 배정이 됐다고 한다면 현재는 고등학교가 지원제, 추천제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 자, 명문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겠죠.
학군에 대한 열풍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자녀들의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선 좋은 중학교를 나와서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아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군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점은 학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의 관심도가 높은 곳,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곳,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진학률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 이쪽 지역들이 학군이 강하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군 또한 가격에 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자, 이 주요 학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최근 2019년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 학군에서 1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순유입률로 봤을 때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만 가격이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전통적인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 갈수록 계속 유입이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양천에는 그 유명한 목동이 있죠. 목동을 포함한 강남 3구가 물론 입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학군적인 부분도 강세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군, 전통적인 학군은 쉽게 생기고 쉽게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실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 환경적인 부분들, 주변 환경이 이제 공원이라든가 한강 등 쾌적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소득도 높아지고 많이들 이제 자기의 삶이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산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환경적으로 쾌적한 공간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안에만 놓고 봤을 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거나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이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망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일례로는 내 건강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조사를 했을 때 고속도로에 500m 이내에 거주했던 어린이와 고속도로 1500m 이내에 거주했던 어린이를 조사해봤더니 500m 이내가 천식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라든가 이런 바이러스가 또 지금 계속 창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이라든가 숲속 같은 환경적인 요소는 더욱더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환경 가치는 또 소득이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녹지 조망권과 아까 말씀드렸던 강 조망권은 뷰도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된 그 중심지가의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가치가 커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 요소에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결론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통적인 부분, 일자리,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사실은 부동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고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예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이 부분과 플러스해서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하지만 이 심리는 여러분들 규제가 좀 많다 하더라도 좀 일부분은 중심지의 일부분들은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 저금리 시대와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저금리 시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현금이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핵심 지역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곳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화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겁니다.